이 하네케 감독의 영화 시드니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는 간단합니다. 네, 이 영화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주인공이 조르주인데 조르주 집에 조르주가 어릴 때 살던 집에 하인으로 있었던 일종의 아랍인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뭐 알제리인지 아마 알제리일 겁니다. 알제리 사람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뭐 그 파리 알제리 폭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청난 사람을 프랑스 군인들이 죽이는데 알제리 그때 죽고 이 마쥐드라고 하는 그 하인들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조르주보다도 나이가 조금 위에요. 그런데 이 마쥐드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이 조르주의 부모가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를 굉장히 아꼈어요. 근데 그 자기 친자식인 자기보다도 오히려 마쥐들을 더 아끼니까 약간 질투를 해서 그런지 이걸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함을 해요. 이 마쥐드가 각혈을 한다고 피를 토한다고 이렇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이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어떤 또 저걸 하냐면 부모가 닭을 잡으라고 닭의 목을 갖다가 뭐예요? 이 도끼로 쳐서 목을 자르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것도 아마 거짓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마주리가 쫓겨납니다. 일종의 고아원으로 가고 그러고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서로 떨어져서 있다가 조르주는 일종의 그 앵커가 되나요? 뭐 책 소개하고 그런 이제 요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저기 방송국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문화 소개하고 하는 그런 차에 무엇이냐면 어떤 비디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48페이지, 49페이지를 보십시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49페이지에 그 위에 그 비디오 첫 번째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캡처를 했는데 뭐냐면 이게 정면에 이게 골목에서 어떤 집을 찍고 있죠. 근데 그 차 뒤에 있는 그 정면에 있는 집이 바로 조르주의 집이에요. 그 집을 계속해서 촬영한 비디오가 조르주에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우리를 감시하나 해가지고 조르주가 나와서 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려면은 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진실의 문제.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죄책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조르주가 있지 않습니까? 조르주가 누구를 모함했어요? 마쥐들을 모함해가지고 마쥐들은 쫓겨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삽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친구는 몰라요. 그리고 그때 모함을 해가지고 얘를 쫓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일종의 죄책감과 그 죄책감과 관계된 진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는 식의 경고가 비디오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 바깥의 시선이 영화 밖의 어떤 시선이 자꾸만 조르주를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해요. 그런데 감시하면서 이게 첫 번째 그걸 비디오를 한번 봅시다.
그럼 비디오를 잘 보세요. 그러면 눈높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길 한가운데예요. 길 한가운데, 골목 한가운데 정중앙이에요. 우리 눈높이에요. 눈높이가 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디오가 전달이 되었을 때 비디오가 6, 7개가 전달이 돼요. 6, 7개가. 근데 비디오가 전달이 될 때 이 비디오를 조르주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 비디오를 영화 밖의 시선인 감독이 찍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감독이 찍었다고 생각지 않으면서 뭐냐면 조르주처럼 조르주가 어떻게 했어요? 이 감시 비디오를 찍은 범인을 색출하려고 해요. 범인을. 이렇게. 그런데 이 범인이 차츰 무엇이에요? 이 마주드로 이게 유인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비디오를 봅시다. 49페이지 보면은 마주드 집으로 안내를 해요. 마주드 집으로. 두 번째 비디오, 세 번째 비디오가 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비디오, 세 번째 비디오가 나오는데, 두 번째 비디오는 무엇이냐면은, 거기 50페이지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 어릴 때 살던 집이야. 바로 마주드와 조르주가 함께 살던 농장을 차로 가는 겁니다. 차로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찍어서 비디오 2를 보내요. 그 다음에 비디오 3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50페이지 6번을 한번 보십시오. 6번을 보면은 이거 어디서 찍은 걸까요? 와이퍼가 왼쪽 그림을, 왼쪽 사진을 보십시오. 그럼 와이퍼가 보이는 걸로 봐가지고는 어디서 찍은 거예요? 운전석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 어릴 때 집으로 보내는 이 비디오도 뭐냐면 차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찍었다는 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이 모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범인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찍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조르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 관객,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조르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범인이 이것을 이쪽으로 유도하려고 이걸 찍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은 누가 조작하는 거예요? 감독이 조작하는 거다. 실은 이것이 누가 찍었어요? 감독이 찍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운전을 하면서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면서 운전석에 찍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운전석에다가 마치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듯이 고정된 저걸 갖다가 여기 우리 머리에다가 말이죠.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갈 때 이런 여기다가 뭐 헤드라이트를 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달고서 찍지 않는 한. 그런데 이것을 달고서 찍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냐면 그 찍는 위치가 똑같이 감독이 찍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비디오 2와 3을 찍은 사람이 똑같이 감독이 우리에게 그 사람의 위치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영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영화 밖에서 아까 집의 정면을 바라보는 것도 찍는 것도 사실은 그냥 영화 촬영기가 지금 여기서 촬영기처럼 그 골목에다가 딱 해놓고 찍었어요. 찍고 그것이 영화가 되고 동시에 그것을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서 작중 인물에게 그것을 전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감독이 다 무엇이냐면 이 촬영을 해서 바깥에서 촬영을 해서 그 안으로 전달했다는 거죠. 비디오 테이프가 전달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은 자, 이 사람이 무엇이냐면 5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0페이지를 보면은 50페이지를 보면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저기 거기에 도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닭이 나오고 제가 김철권 선생님이 해준 캡처해서 몇 가지를 따왔어요. 요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꿈이에요. 누구의 꿈이냐면 조르주의 꿈이에요. 조르주 꿈. 그럼 이것을 누가 찍었다는 거야? 이 비디오가 전달이 돼요. 아니 이 비디오가 전달되진 않는데 그럼 이걸 누가 찍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조르주의 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속의 등장인물인 내가 주인공인데 그 꿈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관객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찍힌 것이다. 찍힌 것을 내가 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찍었어요? 감독의 시선이 찍은 겁니다. 카메라가. 그렇죠? 근데 그 감독의 카메라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바로 꿈꾸는 사람 본인의 위치죠. 꿈꾸는 사람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잖아, 스크린을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 큰 타자의 장소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큰 타자의 장소에 시선이라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영화화된 거예요. 자, 앞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그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4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또 무슨 테이프가 배달이 되느냐 하면요. 이런 테이프에 배달이 되면서 무엇이냐? 테이프 앞에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 그림 같은 거 밑에서 두 번째 그림 말이죠. 거기서 어린애 그림 같은 피를 토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피를 토한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어린애 그림을 옆에다가 그 비디오를 싸서 그 종이로 비디오가 전달되는데 그 비디오 속에 오른쪽에 있어서 누군가가 피를 토하면서 무엇이에요? 이게 엿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피를 토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까 조르주가 마쥐들을 어떻게 해서 모함해서 마쥐들을 쫓아냈어요? 마쥐들과 각혈을 한다. 그것을 갖다가 어머니에게 뭐냐면 고자질했거든요. 근데 각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각혈했다고 하더라도 그 각혈한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보고 있어요? 바로 고자질한 이 조르주가 봤기 때문에 고자질할 수 있었죠. 근데 이 49페이지의 이 사진에서는 역으로 돼 있어요. 거꾸로. 무엇이에요? 각혈하는 애가 보고 있어요. 오히려. 각혈하는 애가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화 비디오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이게 영화로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영화 밖에 감독이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밖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엽서가 갑니다. 닭모가지, 50페이지의 닭모가지, 그 다음에 피를 토하는 엽서, 이런 것들이 조르주의 아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요.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50페이지에 그 밑에 가면은 이 마쥐들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계속되면서 마쥐드라는 그 조르주가 마쥐드가 바로 범인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쪽에 계속 짐작해 하면서 마지막에는 네 번째에는 뭐냐면 마쥐드 집으로 안내해요. 아예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찍어서 그 비디오를 이쪽으로 전달해요. 근데 그 비디오가 누가 찍은 거예요? 영화 밖에 이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영화 밖에 감독이
이 조르주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마주드 집으로. 그런데 그래서 51페이지를 보면은요, 참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르주의 이제 5번째 비디오인데, 이것은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조르주가 마주드 집에 가요. 마주드 집에 가니까 거기 5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바로 입에서 피를 토하는 그림이라든지 비디오 얘기를 하면서 당신 짓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마주드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 장면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연속된 장면인데 하나는 마주드와 조르주가 서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찍었습니까? 싱크대 옆에 마주드가 앉아있고 마주드 앞에 조르주가 앉아있는데 바로 그 같은 평행선상에서 그 옆에서 찍은 거죠. 옆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사진은 조르주가 집에서 너 다시 한번 이런 짓을 하면은 너 신고해버린다라고 위협 협박을 한 다음에 나가요. 나간 다음에 혼자 마주드가 괴로워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괴로워하는 장면이 어디서 찍고 있습니까, 지금? 정면에서 찍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장면을, 이거 영화입니다, 영화. 두 장면을 비디오에 담아서 누구에게 전달되느냐면 안나라고 바로 조르주의 마누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마누라에게 전달되는 그 비디오에는 그러면 하나는 왼쪽에서 찍고 하나는 정면에서 찍고, 이게 만약에 이 마주드가 이 누군가가 조르주가 이미 올 것을 알고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순진하게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요. 왜? 이 영화 밖의 감독이 이렇게 찍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밖의 시선인 감독이 우리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옮겼다가 저렇게 옮기는 줄도 모르고, 조르주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요. 관객도 계속 막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면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요.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자, 9번을 한번 보십시오. 51페이지예요. 9번이 뭐냐면 그것이 그 남자가 조르주의 아내의 안느의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손을 잡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대머리가 말이죠. 남자 뒤쪽으로 이것을 염탐해요. 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느가 조르주의 친구예요. 친구인 피에르입니다. 피에르와 막 서로가 약간 외도를 하는 거예요. 외도를 하는데 그 외도하는 장면을 대머리가 일종의 염탐을 하고 있어요. 염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아는 줄 아십니까? 그날 밤에 안느의 아들인 피에로가 집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실종 신고를 하고서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막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엄마가 안느가 다그치니까 잘 알면서 왜 그러는지 잘 알면서 피에로가 엄마의 이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머리가 염탐을 했는데 실제로 신경질을 내는 것은 피에르 아들이에요. 피에로. 그러니까 피에로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더 잘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다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이게 뭐냐면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그런데 이게 전부 감독이 다 뒤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장면에서건 어떻든 간에 그런 다음에 이 마쥐드가 조르주를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비데오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칼로다가 조르주가 보는 자리에서 칼로다가 닭의 목을 치듯이 칩니다. 그리고서 쓰러져서 죽어요. 자, 그것이 51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봅시다. 5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서 이제 마쥐드의 아들이 찾아와요. 조르주를. 그랬더니 나를 협박하는 거냐? 그런데 나 그럴 의사 없다. 우리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조르주는 그걸 믿지 않아. 그러면서 이놈들이 다 미친놈들이다. 자기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아들이 그런데 그때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51페이지에 그게 위에서 두 사진이 바로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 집에서 마쥐드가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이걸 꿈을 꿔요. 근데 그 꿈도 역시 무엇이냐면 똑같이 마치 차 안에서 보듯이 아까 차 안에서 그 어머니 집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이것이 또 똑같이 그 위치에서 이걸 먼 원경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이에요 이게? 자, 꿈꾸는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찍히는 겁니다. 스크린에 찍힌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이 큰 타자의 장소에서 시선에 의해서 계속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찍히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찍힌 장면을 꿈속에서 내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도 그걸 바라봐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그 위치 자체도 바로 영화 밖의 감독의 위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찍히는 것도 큰 타자와 큰 타자의 장소의 시선으로부터 빛이 나에게 오면서 나를 찍히는 거고 그리고 그 찍힌 장면을 바라보는 그 위치도 감독의 시선에서 그걸 바라본다 이거죠. 그리고 그 감독의 시선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조르주에게 계속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추궁을 해요. 진실 때문에 괴로워하도 추궁을 해요. 그 추궁을 하는 것이 바로 비디오입니다. 근데 이 비디오도 굉장히 무엇이냐면은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이것을 전달하면서 맨 처음엔 집 바깥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비디오로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을 비춰주었다가 그 다음에 피를 토하는 그림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닭을 이런 식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쥐드의 집까지 가는 그런 그 비디오를 보냈다가 그리고 마쥐드와 대화하는 현장을 누군가가 또 찍어서 또 안내에게 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51페이지에 13번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이제 조르주에 의해서 조르주를 찾아갔던 마쥐드의 아들이 쫓겨나자
이 아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조르주의 아들인 삐에로를 찾아갑니다. 삐에로를. 그러니까 삐에로를 찾아가면서 그게 학교 앞이에요. 삐에로 학교 앞에서 삐에로와 이 마쥐드의 아들이 둘이서 한참을 얘기하는 장면을 그냥 보여주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둘이서 헤어진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서 딱 문자가 올라옵니다. 뭐예요? 감독, 헤네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감독 헤네케가 뭐예요?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지막 장면 그 마쥐드의 아들과 조르주의 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아까 어린애 그림이다, 그지?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자기가 고자질했던 그 이야기를 뭐냐면은 아들과 이 마쥐드의 아들과 삐에로가 공모 관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진과 비디오는 이 아들이 찍고 그림은 이 삐에로가 그리고 그러한 의심을 살짝 하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무엇이에요? 바로 감독이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관객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조작돼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보도록. 그러나 정확하게 진실은 안 드러납니다. 진실은 안 드러나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어렴풋하게 약간 조르주에게 문제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 그 마쥐들을 모함했다. 나쁜 놈이다. 나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낸 범인의 진실은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 아무것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화를 잘 보면은 바로 영화 밖에 있었던 이 감독이 이쪽으로 등장인물들에게 무엇이에요? 전달하는 것이다. 비디오를. 예?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감독은 진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조르주의 진실을 알고 있고 그 조르주에게 비디오를 계획적으로 차례대로 보냄으로써 조르주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깨우치도록 일종의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 완벽한 진실은.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큰 타자의 장소에서 시선이 계속 우리를 찍고 있고 요게 그러니까 나는 포토그래피에 대고 있고 나는 그림이고 그런데 그 진실은 바로 말로 된 진실입니다. 모든 진실은 진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은 시니피앙의 차원에 있습니다. 말하는 주체의 차원에 있거든요. 그 말하는 주체의 차원에 있는 그 진실은 여기서 큰 타자의 장소에서 스며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니까 제대로 인터뷰에서 헤네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건 다른 겁니다.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영화 안에서의 진실, 미디어 안에서의 진실, 이것은 다 조작이다. 나는 이미지 속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법을 통해 이미지 속의 이미지, 영화 속의 영화를 사용하는 기법을 통해 어떤 것이 진실인가와 같은 질문을 관객에게 제시했을 뿐이다. 질문을 던지게 했을 뿐이다. 이런 물음은 나 스스로에게도 항상 제기하는 질문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어디서 오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기 한번 봅시다. 5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1페이지에 8번을 한번 보십시오. 8번.
비디오가 배달되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깥에서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데리다라는 사람이 락강을 비판하는 논문을 썼어요. 아주 두꺼운 논문인데 진실의 배달부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의 우체국. 그래서 Le Facteur de la Vérité라고 하는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문을 쓰느냐면은 이렇게 진실의 배달부, 우체국, 진실의 우체국라고 하는 논문을 쓰는데 이것에서 비판을 해요. 근데 락강이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그런 에크리에서 세미나에서 무엇을 하냐면 편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한다. 편지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편지가 바로 시니피앙입니다. 그러면 시니피앙은 목적지, 즉 의미작용이나 진실에 닻을 내린다. 이런 뜻으로 이 데리다가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락강은 마치 자기가 진실이 배달부나 됐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락강이 이 말을 쓰는 것은 이 말을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목적지는 확정된 의미와 진실에 닻을 내리는 그런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때의 목적지는 뭐냐면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 구멍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구멍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의미가 확정 지을 수 없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진실을 계속 배달하고 있어요. 이쪽에. 진실 쪽으로 이들을 등장인물에게 비디오를 배달하면서 유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의 배달부냐? 그 진실의 배달부의 마지막 결론은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진실은 큰 타자와 큰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조작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타자는 누구냐? 바로 감독이 그 감독으로 그러니까 영화가 이런 거예요. 영화는 따라서 이 영화는 진실에 대한 영화이면서 영화의 진실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럼 영화의 진실은 뭡니까? 영화의 진실은 다 조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감독에 의해서 이렇게 보도록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심지어는 뭡니까? 여기서 조르주와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마쥐드. 이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 있죠? 그거 다 누가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바로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조차도 이미 조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라는 거. 요렇게 이것을 영화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진실에 관한 영화이면서 영화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진실은 바로 큰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포토그라피에 된다. 조작된다. 포토그라피에 되고 그리고 포토그라피에 되기 때문에 반쯤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영화의 진실이에요. 영화는 모든 것을 이렇게 조작한다. 그것이 바로 영화의 진실인 것이죠. 그럼 영화의 진실은 드러난 거네요? 아니죠. 조작한다는 게 왜 드러난 겁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타자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큰 타자는 말이 구성되는 장소 그리고 무엇이에요? 진실의 보증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실이 큰 타자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뭘로? 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저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근데 저기서 나 진실이 말한다.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말의 차원에 있어요. 말의 차원에. 그래서 여기서 말과 시선, 그 다음에 진실과 큰 타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잘 보인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제 말씀하신다.